안녕하세요. 폐암 사기를 잘 취하고 있는 저는 피그말년입니다. 오늘이 3월 2일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월은 뭔가 시작하는 신학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지난번에 그 요양병원에 입원하느라고 잠시 중단했던 수영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오전에 수영을 하고 왔더니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지금 기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해빙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저희 이제 독서 모임의 멤버들과 함께 선정해서 읽었는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치유에 제가 응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암을 치유하다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는 경우가 되게 많죠. 뭐 누가 어떤 약이 좋다더라, 어떤 대체의학이 좋다더라 라고 했을 때 그걸 내가 취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방법을 써보시면 어떨까. 그런 대체의학뿐만 아니라 항암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거를 살까 저거를 살까의 선택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잠깐 후회하면 그뿐이지만, 우리 이제 치유에서는 또 잘못된 선택이 굉장히 목숨에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 정말 우리가 힘들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 사람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뭐 지인들에게 물어도 보고 하는데, 제가 이 해빙 책을 보면서 이 방법도 한번 써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신호등을 한번 켜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가볍게 건강보조식품이나 대체의학 같은 것들을 어느 지인분이나 한테 소개를 받아서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선택에서 기준을 좀 잡고 그냥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기준에서 치유 적합적인가. 그러니까 암의 원인은 암은 생활 습관병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원인을 제거해주는 방법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균형이 맞는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요양병원 있을 때 어떤 분이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인데 뜸을 뜨면 암이 낫는다라고 하셔서 그분한테 뜸을 뜨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뜸 뜨시는 분이 운동도 못하게 하고 물도 못 먹게 하고 뜸만으로 치료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균형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가 트라이앵글이라고 저 나름 기준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가짐과 운동, 그 다음에 식이요법,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의 균형이 맞아야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제가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맞을 수는 없지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점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합격선 평균 이상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러나 과락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뭐 어떤 운동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시기는 하지 않는다던가, 이 두 개는 같이 하는데 뭐
이렇게 마음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치유는 일어나기 힘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균형이 맞는가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세 번째가 내가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인가. 암은 습관병이고 이 습관병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 적합적인 행동이나 운동이나 뭐 건강 보조식품이나 이제 선택할 때 뭐 하루 이틀 하고 말아서는 효과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담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좋은 이제 명상 선생님이 있어서 내가 그 선생님한테 가서 명상을 배운다라고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뭐 이렇게 한번 가는데 왕복 5시간, 6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그 시간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요법이 되게 이제 좋은데 그게 비용이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도 그 방법이 옳은가. 우리가 치유를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를 선택해서 에너지를 쏟는 것이 균형에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눈을 감고 고요히, 이 해빙에서는 이제 해빙 모션이라는 게, 이 신호등을 할 때 모션을 이렇게 우리 이마와 코, 이런 몸의 중심에 이 검지와 중지를 놓고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모션도 취해가면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이 해빙에서는 이걸 해빙 신호등이라 그래요. 우리도 이제 이 신호등을 한번 켜보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 다음에 고요하게 이렇게 해빙 모션을 한번 취해 보시는데, 그때 이 불이 빨간 불이냐 파란 불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빨간 불이고 뭐가 파란 불이냐, 뭐 진짜 머릿속에 신호등이 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작가 이서윤님, 이분이 빨간 불일 때는 어떤 마음이 이제 빨간 불이냐면요, 그거를 생각했을 때 뭔가 불편하고 긴장이 되고 불안스럽고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빨간 불이라는 거고요. 파란 불은 그거를 선택했을 때 내 마음이 그걸 생각했을 때 편안하고 고요하고 자연스러우면 그거는 초록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치병 과정을 겪으면서 뭐 이제 항암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는 누가 자연 치유를 하는데 이 약이 몸에 되게 좋다더라 라고 해서 뭐 천연물이나 이런 것들을 권하는데, 이거를 이제 할까 말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주변의 지인들이나 뭐 같은 뭐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게 묻는 것도,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조언을 구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할 때 내 내면의 신호등을 한번 켜서 그걸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선택하는 것이 정말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